네,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연구원 장정희입니다. 갈 길이 바빠서 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지인 사이트 써보셨을 거고, 이번에 학교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지인 사이트 관련한 내용들로 아마 뭐 인사 작업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 지인 사이트가 사실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최초로 했던 사업이고, 또 이번에 하는 사업이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 되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다라고 평가를 들었습니다. 연구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연구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연구했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제가 이 연구 내용들을 다 소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연구 페이지가 한 500페이지가 넘고요. 대부분 다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또 설계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전달드리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래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사실 올해만 했던 거 아니가 올해 작년에 했었던 게 아닙니다. 2024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뭐 교직원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수기로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인사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밖에 민간에서 들으면 깜짝 놀랄, 네, 정말 어떻게 아직도 엑셀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어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또 아까 오셨던 이현숙 교육장님이 이제 또 강력하게 추진하셨던 사안이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경기형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24년도에 이제 저희 원내 이제 이은주 박사님이랑 함께 4세대 나이스에 기반한 단계적 인사기록 전산화 및 효율적인 경기도형 인사 업무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를 해서 지금의 우리가 불리고 있는 지 인사이트의 어떤 기초 설계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문제점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세부 내용과 개선 방안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 보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완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만 발췌해서 갖고 왔습니다. 문제점과 세부 내용, 개선 방안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면 지인 사이트를 당신은 경기형 인사 시스템을 불릴 때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큰 기본 개발 방향을 설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발 방향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기능을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경경 인사 업무 시스템 개발 기능에서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항상 시스템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모든 기능들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원들이 필요하는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일까라고 해서 이렇게 중요도와 시급도를 나눠서 필수 과제와 권장 과제와 일반 과제를 다음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기형 인사 시스템 개발이 작년 초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름들이 이제 작년 초에 이제 붙여져서 이제 다음과 같은 개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개발 목적, 추진 배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현재 수기로 관리되고 있던 교원의 인사 작업들을 전부 다 디지털화, 전산화해서 더 이상 서류를 직접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다 갖다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최종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 방향을 보시면은 스텝 1과 스텝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스텝 1이 2024년도의 연구였다면 지금 발표하는 이 연구는 바로 스텝 2.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도대체 인사 데이터를 다 디지털해서 그 다음에는 뭘 할 건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교원의 인사 데이터를 활용한 인사 정책 추진, 방향, 설계 이런 부분들, 예측과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색하는 연구가 바로 지금의 발표하는 연구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교육청 관련된 인사 문서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개선 목록들은 어떤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빨리 넘기는 것 같은데 아마 학교 현장에서나 아니면은 교육청에서 문제라고 됐던 부분들은 대부분 고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고치지 않은 부분들은 아마 올해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또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형 인사 시스템 G 인사이트가 크게 정보 평정, 시도교류, 정원, 전문직 인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들을 다 DB화할 건데 이 DB들을 가지고 이제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측 기반의 의사결정 체제를 설계할 수 있다. 인사 정책의 흐름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서 좀 더 인사 정책의 효율화를 추구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러면은 이러한 AI와 빅데이터 기술, 인사 정책의 흐름과 트렌드를 파악해서 도대체 어떤 기능을 개발할 건데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그냥 생소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HR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 자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정책의 고도화를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해외 사례도 있고요. 민간과 공공, 교원 인사 영역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도 교육청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그리고 이렇게 정규 교사의 인원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는 전 세계를 봤었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사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카오 파일앱이나 한국정부의 이 사람 같은 이런 전자인사 관리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HR을 접목한 기능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민간이나 지금 HR 애널리틱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사 데이터 분석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저희가 추출을 하여서요 다음과 같이 핵심 기능과 적용 사례 그리고 적용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국내외 연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뒤졌다면은 이제는 실제 경기도 교육청에 만든 교원 인사 데이터 분석 요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보고서에 보시면 한 12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누구를 했느냐 경기도 교육청에 관련된 장학사 그다음에 인사 장학사님들 그다음에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 한 14분 정도를 저희가 인터뷰를 했고요. 이분들은 전부 다 인사 이 G 인사이트를 만드는 TF 팀에 들어가신 인사 이런 경력들이 상당하신 분들을 위주로 다음과 같이 인터뷰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 영역들을 다 설정되어 있는 이런 교직 경력과 인사 업무 경력들을 가지신 분들을 인터뷰를 했고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한 분야가 아니고 승진평정 전문가 따로 있고 정보 전문가 따로 있고 정원 전문가, 시도교류 전문가, 전문직 인사 전문가가 다 따로 있습니다. 인사 영역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요. 모든 영역을 다루시는 장학사님들이나 뭐 TF 위원들은 없습니다.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들을 저희는 통합해서 사실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장 간단한 수준으로 이렇게 표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프레임워크에 초안을 도출을 했고요. 자, 이거는 어차피 뒤에 프레임워크에 최종 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델 파일을 통해서 이제 장학사님들 의견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특히 초중등학교 교사 그다음에 장학사 34분의 어떤 내용들을 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듣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은 패널들을 구성을 했고요. 1,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렇게 최대한 압축을 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뽑아냅니다. 자, 뒤에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거 빨리빨리 이렇게 했다, 연구를 했다라는 것만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방향 제안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될까? 사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실무적인 내용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출되었던 기능들을 사실은 그냥 우리의 어떤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초등과 중등에서 계시는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교무부장님들, 그리고 인사 담당 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 1253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만든 기능들의 우선순위를 받아봅니다. 어떤 기능들이 정말 필요하신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기능의 분석이나 내용의 우선순위를 또 다시 한번 잡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원들이 조사됐고요. 이런 식으로 중요도와 시급도를 나눠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서를 보시면요, 이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체 기능들의 순위를 이렇게 매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게 이제 HH 분면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시급도가 높고 중요도가 높은, 그래서 좀 이런 기능들은 고도화의 기능들로 도입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게 되고요. 또 중등과 초등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은 중등과 초등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뒷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지금 이거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천천히 추진해도 되겠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시사점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기 과제, 중기 과제, 장기 과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프레임워크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 설계, 어떤 식으로 비전을 설계해야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 구성 및 활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인사 데이터,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개인의 인사 DB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와 이런 부분들과의 연계 방안들, 그리고 주요 기능 분석,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큰 구성도를 만들고요. 데이터의 활용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기존의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지, 기능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데이터 DB 하나하나마다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데이터의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집하면은 도움이 될 만한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들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들로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외부 데이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 외부 연계 주체 시스템, 이런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저희가 수집을 해서 다음과 같이 최종의 기능들을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프로세스별로 교원 개인에게, 학교에게, 교육청별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또 분류합니다. 벌써 좀 힘드시죠? 네. 근데 이 시스템 설계라는 영역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으면요, 개발이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시스템 기능과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하고요. 다음과 같이 주체별로 승진 평정에서는 교원 개인, 학교, 교육청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전보에서는, 그리고 정원에서는, 그리고 시도교류에서는, 그리고 전문직 인사에서는 어떠한 기능들이 필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기능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고요. 올해도 이 관련된 고도화 예산, 아까 보셨던 그 스텝 2,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는데 여기에 있는 앞에 노란색에 있는 부분의 기능이 한 8가지에서 한 12가지 정도가 반영이 돼서 아마 올해 또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한번 빠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제 시스템 설계의 내용이어서 설계의 목적과 설계의 주안점, 설계의 방법을 잡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모든 내용들에 대한 구성도를 그리게 됩니다. 이 장표도 또 한 30장 되기 때문에요. 보고서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데이터의 구성이나 기능들, AI 기능들을 접목시킬 건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의 연계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공통의 아키텍처 기능들은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지금 여기서는 공통의 기능만 나왔는데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각 아까 이 5개의 인사 영역별로 이 관련된 아키텍처들을 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체별로 그러면은 그 기능에 대한 결론. 그래서 교원 개인에게는 어떤 관리와 성장 지원, 이런 부분들, 학교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정책의 어떤 이런 어떤 앞으로 고도화의 방향, 이런 부분들로 이런 기능들에 대한 설계,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 방안들을 제시를 했고요. 인사 영역별로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사 영역별에서 이러한 고도화된 기능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에게는 결국 경력 관리, 커리어 코칭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학교 조직 차원에서는 결국은 인사 업무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높이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반 교원 인사 정책은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그냥 너무 순식간에 훅훅훅 지나갔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리고요. 네, 보고서를 참고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